네. 자, 여러분 교재 108페이지 간이과세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 간이과세자 쪽이 이제 아까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을 때 간이과세자의 변동이 많이 생겼죠. 자, 적용 대상을 보시게 되면은 직전 연도 재화와 용역의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이게 왜? 이게 지금 몇 년도 교재죠? 예, 2020년도 교재까지는 이렇게 됐는데요. 예, 여러분이 새로 받으실 교재에서는 요게 8천만 원 미만 8천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교재는 작년도 교재예요. 자, 여기 8천만 원으로 고쳐 놓으시고요. 적용 배제,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이과세자가 적용되는 것을 배제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적용 배제되는 것은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업장이 2개 이상인 사업자 중에서 한 사업장은 일반 과세자인 거예요. 8천만 원 초과해가지고 8천만 원 이상이 되어서. 근데 한 사업장은 예를 들어서 6천만 원이나 5천만 원이다. 그러면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 된다 이겁니다. 개인 사업자가 명의가 2개, 사업장이 2개 있어요. 그래서 한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업종으로 따져서 광업은 안 되고 제조업도 안 되는데,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네, 제조업, 뭘 만드는 업종이 제조업이잖아요. 근데 제조업이긴 한데 그 판매가 거의 다 최종 소비자, 개인들만 상대로 하는 소비자예요. 간이과세자 적용해 줍니다. 제조업이라 하더라도. 도매업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예외가 좀 있긴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업 간이과세자 될 수 없어요.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과세 유흥 사업자 간이과세자 될 수 없고요. 부동산 임대업 간이과세자 될 수 없고요. 전문 서비스업, 전문 서비스업이다 그러면 아까 변호사 또는 법무사, 공인회계사 이런 서비스업이 전문 서비스업입니다. 전문 서비스업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그 2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이거 4,800이 아니라 지금은 8천만 원으로 고쳐주시고요. 2 이상의 사업장을 합쳐서 8천만 원 이상이 되면 간이과세자 될 수 없다. 오직 하나 기준으로 따진다. 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 대가가 여기도 8천만 원으로 고쳐주세요. 8천만 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 적용 신고를 하고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간이과세자의 그 판단 여부가 직전 연도에 이 매출액을 가지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직전 연도. 그러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직전 연도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자기가 판단했을 때 8천만 원 미달할 거다. 1년 사업이 그렇게 예상이 된다면 세무서장에게 처음부터 간이과세 적용을 난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받으면, 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간이과세자는 세금을 어떻게 낼까요? 우리가 일반 과세자의 세금 내는 것은 여러분 다 앞에서 이제 공부를 잘했단 말이에요. FAT 1급 할 때 납부세액을 어떻게 계산했어요? 일반 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가지고, 네, 맞아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그게 일반 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 방법이에요. 그런데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자, 납부세액 계산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과세표준에다가 곱하기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는 걸 곱해요. 정부에서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을 정해놨어요. 그것의 10%. 이것이 납부세액이에요. 그런데 최종 납부세액은 이 납부세액 계산한 거에다가 재고가 있다 그러면 재고를 세금 계산합니다. 어떻게 계산할까요? 재고 납부세액을 요 기준으로 계산을 해요. 그걸 더합니다. 재고 납부세액 더하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 사항이 있으면 세액공제 받고 또 애정부가세액, 애정 때 납부한 세액이 있으면 빼서 가산세가 있으면 가산세 더하고 하는 것인데요. 뭐 뒤에 거는 당연히 세액공제 있으면 공제받고 애정부가세액, 애정 때 납부한 세액을 말하는 겁니다. 애정 때 부과한 세액이라는 것은. 그리고 가산세 있으면 더해야 되겠죠. 그건 당연하고요. 여기까지만 잘 기억해주세요. 납부세액에다가 재고 납부세액을 더한다는 거. 재고 납부세액을. 그래서 이 간이과세자는요. 재고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세금 낼 때는. 재고도 판매한 걸로 보고서 납부세액에 넣어서 같이 납부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간이과세자는 장부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장부를 복식부기에서 그 기록을 안 하니까 이 재고를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고 남아 있는 것도 전부 판매된 걸로 보고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과세표준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과세사업자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이라고 그랬죠. 공급 대가가 아니라 공급가액.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 이 과세표준이라는 건 뭐냐?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기간에 공급 대가가 과세표준이에요. 공급 대가라는 건 뭐죠? 부가세 포함한 거. 부가세 포함한 거. 그래서 과세표준의 의미가 일반 과세자하고 달라요. 일반 과세자는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이거 부가율 이거 안 쓰죠? 부가율 안 쓰고 공급가액 곱하기 10%가 매출세액. 그건 납부세액이 아니죠. 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가지고 납부하는데 보세요. 납부세액을 직접 계산해 버립니다. 매입세액 이거는 매입세금 계산서가 있으면 그거 세액 공제 받아요. 매입세금 계산서가 있으면. 근데 대부분 없으니까 공급대가 즉 그 과세기간 동안의 매상이에요. 매상. 얼마 팔았습니까? 우리 이번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언제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죠? 1년치예요. 1년치. 이런 신고를 1년에 한 번만 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얼마 팔았죠? 이게 뭐냐면 매상이에요. 매상. 우리 1년 동안에 6천만 원 팔았습니다. 6천만 원. 그러면 그 6천만 원에 부가세 포함된 거예요. 왜냐하면 최종 소비자는 세금 포함해서 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합니다. 만약에 우리 업종은 10%가 부가가치율이다. 이 말은 뭐냐면
10% 이익이 나는 업종이다. 이렇게 쉽게 보시면 돼요. 예. 그러면 6천만 원의 10%를 세금을 내느냐? 그러면 600만 원 내란 말이야? 아니고 그 부가가치에 이렇게 하면 부가가치가 나오잖아요. 사업자가 발생시킨 부가가치가 10%다. 그 부가가치가 뭐냐면 결국에 이익이거든. 이익. 당신 사업자는 10% 이익을 남겼을 거요.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거기에 10%가 납부세액이다. 이거. 그러면 6천만 원 1년에 매상을 가진 사람은 만약에 부가율이 10%인 업종이다. 그러면 600. 거기서 10% 60만 원 내면 돼요. 부가세 1년에 그냥 60만 원 내면 돼요. 60만 원어치 팔고. 자, 근데 60만 원을 다 내느냐? 세액공제 받아야지. 세액공제. 세액공제. 그래서 뒤에 가서 또 보겠습니다. 자, 109페이지 보시면 업종별 부가율을 어떻게 정해놨느냐. 우리 대개 간이과세자들 대부분 다 여기에 속해요.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 주로 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자들이 간이과세자가 많답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율이 10%예요. 10%. 그러니까 대개 이런 업종은 국세청에서 봤을 때 10% 남기는 업종이다 이렇게 지금 정해놓은 거예요. 실제로는 10% 이상 남기는 사업자도 있고 또 10%도 이익을 못 남기는 사업자도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10%로 이게 정해놓은 겁니다. 자, 보세요. 더 낮은 게 전기, 가스 사업자, 수도 사업자 이런 데는 이익이 거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높아지는 거 보세요. 숙박업, 제조업 이런 데는 또 부가가치율이 높아요. 더 높은 게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이런 데는 돈 많이 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율이 높은 업종은 세금이 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가가치율 곱해가지고 아까 6천만 원 매상 올렸다 그러면 600만 원이 나오죠. 10%면. 근데 600만 원에 10%만 낸다고 그러니까 6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60만 원 다 내느냐? 아니라고 그랬죠. 세액공제 받는다 이거예요. 자,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한 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한 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또 받는 식당 같은 데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받아야죠. 네. 또 신용카드 매출점표나 발행에 대한 또 세액공제를 해줘요. 신용카드로 많이 좀 팔아라. 신용카드 그러니까 매출을 드러내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 신용카드 판매한 것은 매출을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 중 발행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어요. 만약에 전자신고한다. 10,000원 또 공제해주죠. 10,000원. 이런 것이 다 납부할 세액에서 빼주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제일 큰 게 이걸 거예요. 매입세금 계산서 등의 수취세액공제. 그래서 좀 세부적인 것이 자, 매입세금 계산서의 세액공제를 어떻게 해준다는 것인지 이 110페이지에서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그게 가장 크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일반 과세자는 우리가 이 세금 계산서 수취분에 대해서 매입세액 전부 공제해 주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복리후생비로 지출한 것이 200만 원이다. 그러면 세액 20만 원. 20만 원 다 공제받지 않습니까? 일반 과세자는. 간이과세자는 과연 그러냐? 매입세액에도 부가가치율만큼만.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은 그 20만 원짜리 매입세금 계산서 매입세액이 있는 거라 매입세금 계산서를 받았어요. 근데 매입세액이 20만 원이야. 그러면 일반 과세자는 20만 원을 다 공제한단 말이에요. 매출세액에서. 근데 간이과세자는 거기다 부가가치율만 해줘요. 부가가치율. 그럼 아까 식당이다. 그러면 10%.
20만 원에 2만 원만 세액공제 해준다 이거예요. 다 안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만 보면은 그래서 이게 좀 예제가 없어서 좀 아쉬웠는데 지금 이 간이과세자 세액공제 동그라미 1번에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치세액공제라고만 돼 있으니까 아 매입세금계산서에 세액이 20만 원이면 20만 원 다 공제받겠구나. 아 그러면 뭐 60만 원 아까 납부세액이 60만 원 나오더라도 실제 납부세액은 여러분 1년간 장사했는데 그 매입세액 60만 원 안 되겠어요? 몇 개만 모아도 금방 60만 원 나와요. 그거 다 안 해주는 거예요. 여기 부가가치율만큼만 해줍니다. 10%만.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간이과세자는요, 이게 좀 같이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나중에 여기서 보면 간이과세자는요 면제가 있어요. 납부 의무 면제. 요거 나중에 여기 좀 숫자도 좀 고쳐야 될 게 있으니까 요거는 좀 나중에 한꺼번에 하고요. 자 다시 그러면 신고 및 납부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동그라미 3번에 신고와 납부는 어떻게 하느냐. 간이과세자. 자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그러니까 신고 납부는 애정 때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애정 신고 기간이라는 게 없어요. 이 간이과세자는. 그래서 원칙이 뭐냐면은 고지서 오면은 납부만 해야 돼요. 언제 올까요? 6월 달에 옵니다. 6월 달에. 6월 30일 전까지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그 지방세 관련 사이트로 이렇게 그 고지서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지방세 그 관리하는 그 웹사이트가 있어요. 아니면 뭐 우편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고지서가 사업장으로 전달이 될 텐데 그 고지서의 전달은 어떻게 되냐면 그 간이과세자가 직전 연도에 신고한 세액이 있잖아요. 거기에 절반을 아까 우리 일반 과세자들과 마찬가지입니다.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정 부과기간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으로 해서 6월 말일까지 고지서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25일, 다음 달 25일이에요. 7월 25일까지 은행에 내기만 하면 됩니다. 예외가 있어요. 신고해서 납부해야 되겠다. 이거는 조금 전에 일반 과세자의 경우와 앞 시간에서의 일반 과세자의 경우와 똑같습니다. 자, 고지서가 왔는데 그것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 납부할 세액이 지금 직전 과세 기간하고 3분의 1밖에 안 돼요. 영업이 3분의 1밖에 못했어. 3분의 1에 미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금은 얼마가 나왔어요? 2분의 1에 해당되는 세금이 나왔잖아요. 그럴 때는 신고해서 납부해가지고 3분의 1에 미달한 금액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해서 이 애정신고 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 기간 거하고 비교했을 때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에 미달이 되면 2분의 1이면 요거 딱 내면 거의 맞아요. 그런데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에 미달하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과한 세금을 애정기간에 납부하게 되니까 신고해서 납부하면 요 3분의 1에 미달한 세금만 납부하시면 된다. 자, 확정신고 납부는 언제 해야 될까요? 다음 해 25일까지 하게 됩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이니까 요게 과세기간이니까 그 다음에 1월 25일이 납부 기한이 됩니다. 그런데 간이과세자도 만약에 폐업을 했다. 그러면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은 일반 과세자나 똑같아요. 폐업을 했을 때는.
그래서 과세기간 끝나고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한다. 아셨죠? 자, 다음 표에 여기에 좀 고쳐야 될 숫자가 많이 있는데요. 간이과세자하고 일반과세자를 이게 비교해 놓은 표, 이게 좀 유익한 표인데, 먼저 적용 대상에서요. 이거 고치셔야죠. 네. 직전 연도 공급 대가 8천만 원으로 이거 고쳐 놓으시고, 자, 일반 과세자는 간이과세자 이외의 과세 사업자를 일반 과세자라고 그러죠. 자, 보시다시피 간이과세자의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일반 과세자는 1기와 2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과세 표준. 간이과세자의 과세 표준은 아까 말씀드렸죠. 공급 대가. 일반 과세자는 공급 가액. 납부세액의 구조가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을 어떻게 계산해요? 공급 대가가 과세 표준이니까 그 과세 표준에다가 부가가치율, 보통 식당은 10%다. 소매업 10%다. 이렇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주변에 간이과세자가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총 매상의 10%, 그 다음에 세율은 다 10%예요. 부가가치세율 지금. 그러니까 1년에 6천만 원 팔았다. 그러면 부가가치율 10% 600에다가 세율 10% 60만 원이 일단 납부세액으로 나오는데 또 세액 감면을 받는다. 일반 과세자는 어떻게 해요? 공급가액의 10%에서 매입세액을 빼죠. 그렇게 해서 납부세액이 나오고요. 자, 세금계산서 발급 안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영수증만 발급하는데 예외는 아까 앞 시간에 말씀드렸죠. 세법 개정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했던 사업자는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갑자기 간이과세자가 되어버렸다.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과거에 세법 개정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던 일반 과세자는 계속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8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무조건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합니다. 영수증만 발급한다. 그러나 일반 과세자는 어때요? 영수증도 3만 원 미만은 발급도 되고 또 세금계산서도 발급되죠. 자, 세금계산서 수치분에 대해서 아까 여러분 여기 뒤에 왔다 갔었죠. 세금계산서 수치분에 대해서 우리가 납부세액 공제를 받는데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전부를 해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자기 업종의 부가가치율만큼만 공제받고 일반 과세자는 매입세액 전부 공제받는다. 대손세액 공제, 간이과세자는 장부라는 걸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이거 정말 외상매출금이 대손이 발생했는지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손세액 공제 인정이 안 돼요. 그러나 일반 과세자는 굉장히 장부가 투명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대손이 발생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대손세액은 세무서에서 다시 돌려줘요. 그 상품 가격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세금까지 정부가 미리 받아놓고 안 돌려주면 사업자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겠죠. 세금을 돌려주는 게 대손세액 공제 제도예요. 자, 일반 과세자는요 납세 의무가 면제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과세자 중에서 우리는 너무 장사 너무 규모가 작으니까 규모가 작아도 계산해서 납부세액 나오면 1,000원이라도 나오면 납부해야 돼요. 그런데 간이과세자는 공급 대가가 이거 고치세요. 4,800으로 바뀌었습니다. 공급 대가가 즉 매상입니다. 매상. 과세기간의 매상이 4,800 미만인 경우는 납부 의무 면제. 납부 의무 면제이지 신고 의무 면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고서는 내야 됩니다. 신고를 해야 공급 대가가 4,800 미만인지를 세무서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4,800 미만이니까 1월 달에 아무것도 할 일이 없겠지. 할 일이 있습니다. 신고를 해야 알아요. 그리고 세금을 안 내면 돼요. 계산해서 나올 거 아니에요, 얼마가? 그래도 세금을 안 냅니다. 납부 의무 면제 제도가 있어요, 간이과세자에게. 그러니까 이제 연간 그 매상이 4,800이니까 이걸 12달로 나눠 보시면 규모가 어떤 사업자인지 대략 알 수 있죠. 4,800만 원 나누기 12달 해 보시게 되면은 400만 원이네요.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매상을 올리는 월 400. 그러면 월 400 팔면 만약에 이익이 뭐 10% 난다고 하면은 너무 10%하고는 못 버티죠. 그렇게 가지고는. 그러면 월 40 번다는 얘기인데 한 30% 남는 장사 한다고 봐요. 30%. 400 팔아서 30% 남으면 120만 원이 내 돈 되는 거죠. 70%는 원료 뭐 이런 거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30% 남기는 장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한 달 자기 실제 소득이 한 1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부가세를 못 받겠다. 부가세 못 받겠다.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법 개정 전에 3천만 원이었는데 1,800이 올랐어요. 그래서 1년 전하고 1년 후하고요. 지금 영세 자영업자들의 이 그 세부담은 많이 줄어든 거예요. 이것 그렇죠. 또 간이 그 적용 대상이 많이 올라버렸. 거의 2배 올랐어요. 4,800이 8,000으로 올랐고 또 면세점이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 올랐기 때문에. 자, 포기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포기냐면 일반 과세자는 포기를 못해요. 나는 간이과세자로 가겠다.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는. 그런데 이렇게 가겠다 하는 것은 허용을 해줘요. 간이과세 포기는 있다. 일반 과세자로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과세 포기는 제도가 있고 일반 과세 포기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표가 상당히 좋네요. 표가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부가가치세 이론을 다 마쳤는데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좀 부가가치세 문제를 풀어보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소득세 이론으로 들어가는데요. 뭐 부가가치세보다 소득세 이론은 아마 좀 복잡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에서 다루어지는 부분만 제가 여러분에게 잘 찍어 드리니까 그 부분만 좀 신경 써서 암기를 일부 좀 해줘야 될 부분이 좀 있어요. 우리가 소득세가 이론이 4문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4문제를 위해서 암기하는 거고 실기에서 30점이 넘게 나오거든요. 그거는 실기는 쉽습니다. 무조건 쉬워요. 뒤에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가지고 급여 자료 입력해보고 사원 등록해보고 연말정산 해보면 어려운 작업이 결코 아닙니다. 몇 가지 딱 뼈대만 여러분이 정리가 돼 있으면 실무에서는 어렵지 않은데 이론 4문제를 맞추기가 좀 어려워요. 이론 4문제. 자, 그것만 좀 신경 쓰면 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문제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한 15분 정도 풀어보도록 할게요. 뒤편에 있을 겁니다, 아마. 뒤편에 페이지가 218쪽. 218쪽 보겠습니다. 아, 마이크를 안 썼네. 근데 목소리가 컸지. 저는 목소리가 좀 커요. 그래서 마이크를 사실 안 써도 되는데
마이크 쓰는 게 좀 편합니다. 살살 말해도 크게 들려가지고 힘이 좀 빠질 때는 이렇게 살살 말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크게 나가죠. 네, 우리 부원장은 왜 마이크를 안 쓰냐 그랬더니 이 헤드 마이크가 있거든요. 머리가 구겨진다고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이크를 쓰는데 막 움직이니까 잘 안 들리죠. 자, 부가가치세 이론. 자, 1번 보세요. 부가가치세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하나 찾아봅시다. 4번 틀렸네요. 부가가치세는 인적사항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인세가 아니라 그래서 무슨 세금이라고 그러죠? 물세. 물세라고 그럽니다. 물세. 자, 인적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고려하지 않는 물세이다. 그러면 인적사항을 고려하는 세금은 인세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인세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자, 3번.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한번 찾아보세요. 1번이요?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틀렸는데요. 응? 영세율 사업자는 옳은 거. 옳은 거. 영세율 사업자는 납세 의무 있습니다. 이 납세 의무라는 건 세금을 낸다는 의무보다는 신고를 해야 돼요. 영세율 사업자도 납세 의무 있어요. 영리 목적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납세 의무자이다. 그렇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했다 하면 납세 의무 있죠. 3번은 맞았습니다. 자, 2번은 어디 틀렸는지 아시겠죠? 수입하는 자는 수입하는 비사업자는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비사업자라는 건 개인을 말해요. 여러분 수입하는 개인도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틀린 거고. 4번은 사업자 등록 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없다. 이러면 완전 불공정하죠. 그렇죠? 사업자 등록 없다. 그래 없다고 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없다면 너도 나도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편하죠. 그렇죠? 틀려서 사업자 등록 없어도 나중에 다 그 가산세 포함해 가지고 신고 납부해야 될 의무가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가봅시다. 박세무 씨는 20년 2월 20일 간이사업자로 사업을 개시했대요. 간이사업자로 2월 22일에 4번입니다. 2월 22일부터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종료일은 12월 31일이니까 4번입니다. 자, 7번 문제 보세요.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보세요. 옳은 것. 4번 틀렸네요. 요 신고자 때문에. 납부만 총괄 납부 제도는 1번이 맞았습니다.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의 사업장이 어디냐? 예, 매매업이기 때문에 사무소,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거예요. 예, 2번은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자가 적용된다.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신고해야 돼요. 신고해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을 할 수 있는 거고. 직매장은 사업장입니다. 사업장이 아닌 게 아니라. 자, 9번 문제 보세요.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경우 세무서장이 신청일 당일에 재발급해야 상호의 변경. 상호 변경. 당일에 재발급해 주는 것은 상호 변경이에요. 그 다음에 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과세 대상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것, 과세되는 것 한번 찾아보세요. (1번) 그렇죠? 여러분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은 과세한다 그랬죠? 2, 3, 4는 과세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한번 봅시다. 3번 과세사업자 한공의 다음 거래 중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는 어디냐? 두 가지가 과세래요. 담보, 가번은 담보, 2번은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한 재화를 증정했다.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했다. 건물을 교환했다. 어느 게 과세일까요? 다라. 이게 과세입니다. 가번은 담보 제공은 공급이 아니고요. 나번은 공제를 받지 못한 매입세의 공제를 받지 않은 재화에 대해서 거래처에 증여나 증정을 한 것은 상관없어요. 매입세 공제 안 받은 거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아요. 다라. 자, 그 다음에 4번 재밌는데 이거 한번 볼까요? 뭐 숫자가 있어가지고. 자, 4번 한번 봅시다. 다음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공은 올해 컴퓨터 50대를 생산해서 20대는 거래처에 팔았고 설 선물로 종업원들과 일부 거래처에 각각 10대씩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창고에 보관 중인 10대는 은행에다가 담보로 맡겼습니다. 네. 자, 20대는 팔았고 10대는 종업원에게 선물했고 10대는 거래처에 선물했고 10대는 은행에다 담보로 잡혔고. 자, 1번 거래처의 20대 판매는 재화의 공급이다. 네, 맞습니다. 2번 종업원에게 10대 선물 재화의 개인적 공급이다. 예, 맞아요. 거래처의 10대 선물 재화의 사업상 증여이다. 맞아요. 과세가 다 되는 것들입니다. 4번 은행의 10대 담보 재화의 공급이다. 예, 담보의 제공은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예, 4번이 틀렸습니다. 예, 그 다음에 6번 가봐야죠. 6번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받은 재화를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과세가 되는 걸 찾아보세요. 매입세 공제를 받은 재화를 면세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면 자가공급의 면세 사업 전용에 해당이 되죠. 우리 간주공급에 해당이 됩니다. 2번
매입세 공제를 받은 재화를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게 뭐냐 하면은 2번이에요. 예. 면세 사업을 위해서 사용했다. 그러면 면세 사업은 매출세액이 없기 때문에 이거 자기가 자기에게 공급한 걸로 보고 부가세를 내줘야 됩니다. 매입세 공제를 받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이 과세다. 우리가 특별한 재화의 공급에 자가 공급에 3가지가 있었는데 면세 사업 전용이라는 게 있었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된 게 있었고 그다음에 타사업장 반출, 이게 3가지가 자가 공급에 해당되는 과세 거래였어요. 자, 그다음에 8번 문제 보세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은 이랬습니다. 공급이 아니라는 것은 과세를 안 하겠다는 것인데 찾아보세요. (1번은) 뭔가요? 교환거래로서 재화의 공급이 됩니다. 1번 원재료를 빌려 쓰고 원재료를 다시 갚았다. 교환거래로 해서 과세가 되게 돼 있어요. 예. 취소세도 모르게 하면 몰라도 이거 과세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예, 과세 아닌 게 하나 있어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 여기서 과세 아니라기보다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 예, 이겁니다. 건설업.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건설업은 자재를 건설업자가 부담하든 안 하든 간에 모두 용역의 공급입니다 라는 거죠. 네, 건설업은 무조건 용역의 공급입니다. 그래서 질문하기를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은 했기 때문에 3번은 용역의 공급이다. 자, 10번 한번 볼까요? 10번. 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에요. 옳은 것 찾아라. 네, 3번 맞았습니다. 아니.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그랬네. 예. 3번은 맞았으니까 답이 아니고 옳지 않은 거. 1번. 맞는 것 같아요. 1번. 틀렸죠. 1번이. 옳지 않은 거니까. 자,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용역의 공급으로 봐야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건 1번이네요. 예. 질문을 잘 보셔야 돼. 옳지 않은 거 1번.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원래 용역의 무상 공급은 전반적으로 공급으로 보지 않죠. 과세를 안 합니다. 용역의 무상 공급은. 그런데 딱 요 하나만, 이 사업용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만큼은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나머지 은행이 면세사업자니까 건물이라는 과세재화를 처분하는 경우에도 이 업종이 면세이기 때문에 면세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과세가 아니다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사업자가 폐업할 때 취득한 재화 중 남아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 예, 맞다. 그 다음에 거래처에 대한 판매 장려품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다. 예, 사업상 증여로 해서 과세하죠. 자, 12번. 뭐 이렇게 좀 12번부터는 우리 접어두세요. 여기. 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러분 220